네, 오늘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통계를 하나 해볼 건데요. 자, 무자년생이고 경신월에 갑신일에 무진시에 태어난 17살 학생입니다. 자, 이 아빠가 이제 부탁을 해서 지금 풀어드릴 건데, 자, 아이니까 일단 심리 적성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어떤 성향을 타고나느냐 이거 적성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얘를 뭐 학과를 정해줄 수 있으면 더 좋고, 그죠? 앞으로 이제 공부하는 아이니까 앞으로 진로를 잡아주는 학과 진로, 자 이게 중요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장가 가는 일들, 어떤 배우자를 만나면 좋은가, 배우자 운, 그죠? 요것도 중요할 것 같고, 이 정도는 이제, 그리고 이제 육친 관계, 주변과 내 가족 간의 어떤 관계가 어떤지, 이 정도는 이제 우리가 이제 사주를 보면 기본적으로 좀 풀어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그죠? 자, 그럼 일단 심리 적성부터 한번 풀어보자고요. 이 아이가 타고난 성향이 어떤지 일단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자식들이지만 기본적으로 내 자식 내가 다 잘한다고 하지만 잘 알아요, 몰라요? 내 자식은 누가 제일 잘한다? 옆집 아저씨 아줌마가 제일 잘 알아요. 우리 엄마 아빠가 아는 거는 내가 믿고 싶은 대로 그냥 보는 것 뿐이지, 정말 우리 아이가 바깥에 나가서 어떻게 행동을 하는 거는요 사실 잘 모릅니다. 의외로 잘 모르세요. 자, 그래서 우리 아이를 어떻게 좀 잘 알아야 되겠죠, 그죠? 자, 이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 한번 보자고요. 자, 신월에 간목 기운을 타고났습니다, 그죠? 자, 신월이면은 입추가 들어왔어요, 그죠? 가을입니다. 자, 가을에 저 간목이, 자, 어떤 일을 하면 좋을까, 또 어떤 적성을 타고난지를 보려면은, 자, 이 아이의 그림을 한번 이렇게 한번 먼저 좀 그려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저 아이의 그림이 어떨까요? 그림을, 물상을 우리가 이렇게 한번 그려보면 그 아이의 모습이 좀 나오죠, 그죠? 자, 저 아이의 모습은 어떤 것 같습니다. 자, 이 무진이라는 큰 산을 두고 있어, 그죠? 저 큰 산 옆에 큰 바위도, 경금이라는 큰 바위도 하나 있고, 그죠? 그 속에 지금 뭐가 있으니까 간목 하나가 이렇게, 제가 그림은 잘 못 그리지만 어떤 이런 산을 그려놓고 난 다음에 뾰족뾰족한 이런 큰 바위들이 있어요, 그죠? 이 바위 옆에 이렇게 나무가 하나, 얘가 지금 자라고 있는 이런 약간 모습이죠. 약간 느낌이 한마디로 딱 말하면 이거는 뭐라 그러냐면요, 독산고목입니다. 독산고목. 독산고목이라 들어보셨어요? 자, 이 말도 한 번씩 나오는 말들입니다. 이게 독산, 외로운 산에 홀로 있는 산에, 그죠? 외로운 나무란 말입니다. 자, 큰 산이에요, 얘는. 이 무토가 의미하는 바가, 제가 무토는 항상 제가 청계산을 의미를 많이 하는데, 그런 청계산 속에, 자, 경금이라는, 저게 경금은 큰 바위예요. 그러니까 설악산 가보면 우리가 큰 바위들 많죠. 그러니까 암산, 바위의 암자를 써서 바위산이라고도 합니다. 자, 이 무토가 또 있어요. 그 첩첩산중으로 이렇게, 그죠? 큰 산이 있는데, 여기 바위들이 이렇게 잔뜩 있는데, 그 바위 속에서 이 나무 한 그루가 지금 자라고 있는 약간 그런 그림이 그려지죠. 자, 어떤 느낌이 좀 들어요? 외롭다. 그런 느낌 좀 들어요? 예. 네, 외롭다. 이 외로울 고자, 고목이라는 말이 딱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산, 외로운 산에 홀로 있는 저 나무 한 그루가, 얼른 봐도 우리가 그림으로 연상을 딱 시켜보면 좀 외롭다, 좀 쓸쓸해 보인다. 그리고 언제입니까? 이게 지금 가을산이죠. 자, 가을에 우리가 이제 설이 내리고 이맘때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설이까지는 안 왔겠다, 입추니까, 그죠? 자, 추운 계절이 오는데 쓸쓸한 가을에 이게 깊은 산에, 이게 무토가 두 개나 있다는 얘기는 아주 첩첩산중인 겁니다. 무토가 한 개만 있어도 저 청계산의 깊이가 어때요? 무진이기 때문에 굉장히 산이 큰 산이야. 큰 산인데 여기 또 무토가 또 있단 말이에요. 그럼 첩첩산중이라는 얘기를 우리가 쓸 수 있죠, 그죠? 자, 그런 산 중에 저 고목나무 하나가 딱 써 있는데, 자, 근데 앉은 자리가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뭐 위에 앉아 있습니까? 이것도 신금도 또 바위야. 이게 우리가 나무 한 그루가 이게 지금 써 있는데, 땅에다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어디에다가 이 바위 기암 개성 옆에 이렇게 뿌리를 내리고 있는 약간 그런 모습이에요. 돌산에다가 이게 그 바위 옆에 있잖아. 우리 삐쭉 나와 있는 소나무 한 그루 연상되세요? 우리가 이렇게 땅에다가 뿌리를 내고 있는 나무는 우리가 보기에도 어떻게 보입니까? 좀 편안해 보이죠. 근데 바위 옆에 삐져나온 그런 낭낭장송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느낌이 들어요?
안 그래도 좀 외로운 느낌이 드는데 아주 그 바위산에 꽂혀 있는 그 나무 한 그루라는 느낌이 굉장히 좀 더 쓸쓸해 보이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아이의 모습이 그리고 나무라면 우리가 살아있는 나무라면 화기가 있어야 되죠. 항상 제가 뭐가 있어야 된다. 여기 태양이 하나 떠줘야 되는데 지금 태양이 있어요, 없어요? 자,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진짜 외롭고 쓸쓸한 느낌이 좀 든다, 그죠? 하지만 애의 어떤 모습은 값어치는 있겠어, 없겠어요? 왜냐면 이 바위 틈에 나무 한 그루 써 있는 나무가 귀할까요, 안 귀할까요? 자, 이런 나무가 옛날에는 아주 값이 안 나간다 그래서 우리가 갑목이라면 대리목으로 쫙쫙 이렇게 뻗어서 그 대들보로 써야지 저 갑목이 우리가 옛날에 귀한 존재였는데, 자, 이 존재는요, 우리가 옛날에 왜 부잣집 그런 데 가보면은 막 이상하게 생긴 나무들 이게 그 작게 만드는 걸 뭐라 그러죠? 분재들 갖고 와갖고 막 이렇게 놓고 보시잖아. 그 분재가 비싸요, 안 비싸요? 비싸요.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생긴 바위 틈에 있는 이 나무는 값으로 따지면 되게 비싼 나무야, 사실은. 근데 저 비싼 나무가 땅속으로 내려와 버리면 값어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얘의 좋은 점은 값어치는 있는 나무라는 얘기입니다. 함부로 얘를 어떻게 건들 수 있어, 없어요? 그 나무를 배워올 수 있어, 없어요? 못 배워옵니다. 그래서 얘는 어디에 있을 때 내가 값어치가 있다? 첩첩산중 안에 바위 틈에 있어야지 저 나무가 귀한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저 귀한 나무를 보려고 사람들이 올라올까 안 올라올까요? 저 산에 올라가서 야, 저 나무 한번 봐. 저 진짜 이상하게 생긴 나무인데 저게 어떻게 살았을까 하고 우리가 가서 한 번 더 봐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얘의 어떤 성향이 일반적이지는 않는 거예요. 나무가 우리가 다 그 들판에 있는 나무 그리고 산에 뿌리를 흙에다 내리고 있는 그런 나무들은 우리가 지나가면서 귀하다 그래, 안 그래요? 귀하다가 안 그러잖아. 그냥 나무다 이러지, 그죠? 근데 이 사주는 이런 연상을 딱 해보면은, 그림으로 딱 그려보면 되게 귀한 나무예요. 그래서 애가 귀함은 타고나 있는 거야. 함부로 누군가 얘를 꺾어 가지를 못한다. 누가 뽑을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뭐 요즘은 가까운 포크레인에 올라가갖고 이상한 나무들 뽑아다가 이렇게 자기 정원에다가 심기도 하던데, 그게 그렇게 옮겨 심어가면은 값어치가 그만큼 떨어지는 거야. 얘는 지금 어디에 있기 때문에 값어치가 있습니까? 귀함은 개석에 있기 때문에, 돌산 속에 있기 때문에 이 나무가 되게 귀한 거예요. 자, 하지만 귀한 존재는 맞지만은 내가 귀하게 났는데 저 환경이 계속 안 바뀌고 저렇게 있어줘야 되는데 환경이 바뀔 때마다 얘는 그런 문제가 좀 생기는 거예요. 일반적인 나무 같으면 환경이 바뀌어도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런 아이들은 환경이 바뀌어버리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귀한 계속 사이에 있어야 되는 나무가 이게 지금 똑바로 고든 나무 같아요? 굽은 나무 같아요? 굽은 나무예요. 대리목이 아니라는 느낌은 드나요? 원래 신금 절지 위에 우리가 12운송으로 보면 이 신금이 절지입니다. 절지. 12운송은 절지야. 그러면 절지 위에 있는 저 나무들은 이렇게 반듯하게 자라는 나무가 아닙니다. 이게 이렇게 굽은 나무야. 나무 자체가 이미 굽은 나무입니다. 그러면 자, 이 나무를 어디 옮겨 심는 과정이 온잖아요. 그러면 되게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얘한테 뭔가 변동이 생기는 운이 이런 흙이라는 글자를 충해줄 때, 그러면 진을 충해주는 운이 언제입니까? 술이죠. 술년이 오면 얘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 저 나무를 옮겨 심어야 되는 상황이 생겨버리거든. 얘는 여기 지금 산속에 박혀 있어야 되는 애인데 진술충이 돼갖고 밑에 뭔가 환경이 내가 지금 바뀌어버리잖아요. 그런 문제가 좀 생깁니다. 자, 그건 이따 다시 설명하기라고 적성부터 봐야 되기 때문에, 자, 심리적으로 일단 먼저 보자. 그래서 굉장히 귀한 존재로 낳기 때문에 이 아이의 어떤 성향이 되게 뭐다? 일반적이진 않다는 게 뭡니까? 좀 편고돼 있어요. 일반적인 나무의 성향이라는 게 우리가 갑목의 성향들이 있는데 그 일반적인 갑목의 성향은 얘는 아닙니다. 그럼 어떤 쪽으로? 편고돼 있다. 그리고 이 아이가 갖고 있는 기운이 전부 다 양의 기운으로만 돼 있죠. 전부 다 양의 기운이고 그래서 양팔통으로 이루어져 있죠. 자, 그러면 양팔통, 음팔통으로 나누어져 있는 아이들은 그거부터도 뭐가 일반 사람은 아니죠. 보통 음양이 같이 있는데 얘는 그래서 양팔통으로 나가버렸기 때문에 이미 편고되어 있는 상황에서, 자, 주변의 글자들이 지금 뭐가 많습니까? 얘는 금이 많죠.
저 금이 얘한테는 십성은 뭐죠? 관성이죠. 자, 관성은 관성인데 무슨 관? 편관. 이게 편관의 기운들이 얘가 지금 굉장히 많죠. 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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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재, 편재.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은 전부 다 편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의 사상이, 이 아이의 사고방식이 굉장히 한쪽으로 편고되어 있는 어떤 사상을 갖고 있는 아이입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활을 할 때 이게 정상적으로 좀 생활하는 쪽은 좀 아닌 거예요. 자, 그리고 이 간목이라는 기운이 어쨌거나 저쨌거나 아주 귀한 나무이기는 한데 이게 전부 다 관살로 변해버렸죠. 자, 우리가 목의 기운하고 금의 기운 중에서 상대 서로 이게 싸우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목의 기운과 금의 기운이 이게 비등비등하면은 아무 문제가 없어. 그러면은 어떤 느낌이냐면은 아주 큰 나무를 전기톱으로 우리 잘 잘라서 동양지목으로 만들어주는 느낌이 드는데 지금 얘 같은 경우는 금의 기운이 더 많죠. 자, 이게 훨씬 더 강한 거예요, 얘는 지금. 이렇게 되면 제가 전에도 한번 말했지만 이건 편관 7살을 넘어서서 어디로 간다 그랬어요. 편관 7살보다 더한 게 귀살. 귀신기자를 써버리는 거예요. 자, 항상 내가 편관이 너무 많으면, 너무 왕하면, 물론 특수하게 종살격으로 가는 사주도 있어요. 아예 편관으로 우리가 종해버리면 괜찮습니다. 근데 얘가 지금 편관으로 종할 수 있는 사주는 사실 안 되거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 이 귀살의 영향을 받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편관 7살을 넘어갔고 귀살로 가버렸던 애들은 자, 이 각목이 우리가 신체 중에서 어디를 뜻하는가요? 정신세계, 머리, 두통,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죠? 이렇게 이제 귀살로 변해버리면 이 신금이라는 글자가 너무 많아져 버리면은 저 아이의 정신세계가 안 그래도 원래도 좀 편고돼 있고 좀 외롭고 쓸쓸한 심리 구조를 타고나 있는 데다가 귀살로 가버리면 저 정신세계가 좀 이상해요. 그래서 조금 독특하다. 그래서 제일 이제 우려되는 거는 저는 이제 저렇게 되면 우울증 같은 거, 그죠? 애지만 우울증 같은 게 있을 수 있고 안 그러면은 ADHD 같은 이런 병이 좀 올 수도 있다. 물론 이제 병화나 정화가 이렇게 많아갖고 생기는 그 ADHD 같은 경우는요 아주 심각합니다. 그런 아이들은 이제 타고날 때부터 정말 조심해야 되고요. 근데 이 아이는 불이 많아서 생기는 ADHD는 아니지만 이 목에 어떤 지금 손상이 가버렸기 때문에 그죠? 금이 저렇게 너무 많아버리면 이 목이 손상이 옵니다. 그럼 정신, 머리 어떤 이런 구조가 이미 다른 애들하고는 조금 다를 수도 있다. 이 아이가 지금 혹시 병원에 가본 적이 있어요? 네. 언제 갔어요? 그러니까 일찍 발견을 했어야 되는데. 몇 살 때? 그러니까 한 지금으로부터 한 3, 4년 전? 3, 4년 전에? 그럼 14살 때 그죠? 13살, 14살 초등학교 때 예. 그 이후에, 증상이 좀 있었죠? 중2 이후에. 중2 이후에? 예. 그래서 그 현상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그런 건지 몰랐었죠. 어릴 때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예. 얘가. 왜냐하면 이때 신유가 지금 얘가 운시가 지금 신유로 들어와 있죠. 이때 또 뭐가 들어와 있어요? 신유도 이것도 금이잖아요. 그죠? 물론 경금이 안 들어와서 천만다행이지만 신금도 얘는 지금 유를 깔고 왔기 때문에 또 금이 들어와서 얘는 좋을 게 하나도 없거든. 그럼 이때도 벌써 증상이 제가 봤을 때는 있었어요. 9살 넘어서 그죠? 뭔가 조금 독특하다는 걸 엄마 아빠가 느꼈을 것 같은데 이제 이때 병원을 갔다는 얘기예요. 그 증상이 정확한 증상이 뭐예요? 그러니까 그 남들하고 잘 어울리지 못하고. 네? 뭐 이런 어울리지 못하고. 네. 뭐 이런 거 저는 그러니까 일반적이지 않았어요. 네. 정확한 병명이 ADHD라고 나와 있었어요?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그 ADHD 약을 먹으면 내가 달라져요. 그냥 일단 지금 약은 먹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약물이 조금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러니까 이미 이렇게 경금들이 간목들은 제일 강한 게 사실 경금들이거든요. 물론 저 경금이 아까도 말한 것처럼 금목이 이게 목이라는 기운하고 금이라는 글자가 세력이 비등할 때는 아까 제가 이제 동양지목으로 쓸 수 있다. 국가의 큰 어떤
동양으로 쓸 수 있지만은 이게 이제 금이 너무 이렇게 왕해져 버릴 때는요. 저게 이제 정신적으로 치이는 것들입니다. 그럼 목이 우리가 관장하는 게 이쪽이기 때문에 두뇌, 뇌 이런 쪽이기 때문에 뇌에 손상이 될 수도 있고 근데 얘는 지금 그렇게 심한 상황은 아니란 얘기잖아요. 그죠? 학교에서 학교 생활을 하고 있죠. 다른 공부 잘합니다. 예. 공부를 잘한다. 근데 전반적으로 어떤 이런 성향을 갖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저 아이 같은 경우는 일반 애들하고 좀 어울리긴 좀 쉽지는 않죠. 물론 저 병화나 정화가 하나 있어 줘버리면은 이게 전부 다 무마가 돼버리는데 그죠? 일단 병정화가 없는 게 조금 흠이죠 일단. 그래서 조금 독특한 구조를 갖고 있는데 자 그러면 저 아이는 앞으로 진로 적성을 어떻게 잡아주면 좋을까요? 물론 이제 병원에 다니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차차차차 나아진다는 가정하에 우리가 한번 봐주기를 하는 거죠, 그죠? 자, 이 아이 그럼 앞으로 진로 적성을 어떻게 잡아주면 좋을지. 자, 저 아이가 지금 이 글자 속에 8글자 속에 우리가 항상 잘 쓰는 글자가 하나는 있죠. 자, 여기서 찾아줘야 되는 거야. 자, 근데 눈을 아무리 씻고 봐도 뭘 찾아줘야 될지를 모르겠어. 자, 아빠는 뭐가 보입니까? 수국이 보이는데 신자진 사막이 보이는데. 자, 얘는 지금 이 금도 많지만 이 밑에가 전부 다 뭐예요? 전부 다 물창고도 신자진 뭐가 되어버렸으니까 수국을 만들어놨죠. 자, 저 물 위에 있는 나무다 보니까 안 그래도 편간 7살로 내가 힘든 과정에 있는데 물이 전부 다 이 물바다 위에 지금 저 감목이다 보니까 더 힘든 구조죠. 정신적으로 우리가 물이 출렁출렁 되면 나무가 똑바로 서 있어 못 있어요. 네, 그게 일종의 우울증입니다. 하지만 자 이렇게 본다면 이 사주 속에서는 쓸 수 있는 글자는 이 무토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굳이 이 사주 8글자 속에서 찾아준다면 물론 이 금도 제압해주는 병정화가 있어주면 더 좋겠지만 병정화는 이미 없어요. 그죠? 자 그러면 이 물이라도 막아줄 수 있는 글자가 그나마 차선책으로 우리가 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물 막아주는 데 뭐가 제일 좋아요? 제방. 그 제방을 쌓는 데는 무토만큼 좋은 게 없죠. 자 그럼 이 무토라는 글자는 여기 2개나 있다 그죠? 자 이 무토를 그래서 얘는 잘 써야 되는 얘기도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항상 내가 진로를 잡건 적성을 잡건 간에 귀신 속에서 제가 항상 산다 그랬죠. 얘는 지금 금이 귀신이고 물이 귀신이죠. 자 그러면 금수가 다 얘는 지금 귀신이란 말이에요. 그죠? 자 이 귀신들을 잘 사용하면 또 잘 쓸 수도 있어. 귀신 속에서 우리는 어차피 놀게 돼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즉 금수를 잘 쓰려면은 자, 세부치를 만드는 쪽도 되고, 그죠? 물이라는 글자가 뭡니까? 이거는 해외도 되는 거고. 자, 해외에 나가서 내가 공부를 해도 되는 상황도 될 수 있고, 공부를 먹고 살아도 되는데, 얘가 한쪽으로 편보된 사주들은 일반적인 공부는 안 돼요. 자, 얘가 그러면 공부를 먹고 살려면은 뭘 써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편인을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정의는 얘는 못 씁니다. 일반적인 공부는 안 돼. 왜? 국영수를 다 잘해야 되잖아. 그죠? 정인 공부는. 근데 얘는 지금 사주가 한쪽으로 다 몰려있잖아. 편으로 몰려있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은 절대 학교 공부를 다 잘하기는 쉽지 않다. 그럼 한 가지를 잘하는 편인을 잘 쓰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저 편인이 뭐예요? 기술이잖아. 그죠? 남들이 못하는 나만이 갖고 있는 어떤 기술이거든요. 저 편인은. 그러면 자 세부치를 잘 만지고 여기에서 내가 라이센스를 따서 어떤 전문직을 가져갖고 그렇게 써먹으면은 가능할 수도 있겠다. 그럼 얘가 기계를 잘 만진다거나 컴퓨터를 잘 만진다거나 공학도. 그렇죠. 전기 전자를 잘 만진다거나 이게 전부 다 어디 봅니까? 이공계잖아 이공계. 그죠? 그래서 얘는 전형적인 이공계 머리가 좀 발달됐을 것이다. 수학을 잘합니다. 수학을 잘하죠. 그러니까 수학, 과학을 다 잘할 거예요. 왜냐면 이게 전부 다 그것도 인성의 어떤 구조를 갖고 있으니까 우리가 인성은 뭡니까? 공부잖아, 그죠? 그러니까 싫든 좋든 간에 얘는 공부하는 바닥에서 지금 놀고는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공부를 하더라도 나중에 얘는 어느 쪽으로 가야 된다? 대학을 가더라도 이공계로 가야 된다. 그럼 이공계로 가서 이 금을 만지는 어떤 과들을 가서 그게 뭐 큰 기계도 괜찮고 작은 섬세한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기계 만지는 쪽에 뭔가 전문직 기술을 갖고 라이센스를 갖고 얘는 먹고 살면은 그래도 괜찮다.
자, 그리고 얘가 지금 깔고 앉았는 게 신금을 많이 깔고 앉았죠. 자, 여기서 유독 좀 보이는 글자가 이 신금이 많은 거죠. 신금을 위로 올리면 경금이고, 경금을 밑으로 내리면 신금들이죠. 자, 얘가 지금 신금을 너무 많이 갖고 있었는데 신금을 한번 뜯어볼 필요가 있어요, 얘는. 우리가 이 신자라는 거는요, 원숭이를 뜻하는 글자죠. 원숭이가 재주가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재주가 아주 많아요, 그죠? 재주가 많은 동물입니다. 근데 지금 나무, 감목 위에 있는 나무라 저 나무 타는 원숭이도 되죠. 그러면 원숭이가 나무에 있으면 얼마나 재주를 잘 부리겠어,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얘는 일단 신금을 많이 갖고 있다는 자체는요, 애가 재주가 많은 아이입니다. 이 신금이 지금 몇 개나 있어요? 2개나 있는 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재주는 재주인데 그러면 아까 말한 어떤 이공계 쪽으로 가서 컴퓨터 공학을 하든 뭐 전기전자를 만지든 컴퓨터를 만지든 그런 쪽으로 나가면 참 좋겠는데 저 신금의 글자가 또 글자는 게 또 뭐냐 하면은 자 우리가 이 신금에 들어가 있는 약간 그 12문성을 좀 봐줘야 돼. 저 안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무토와 무임, 경이 들어가 있죠. 자, 무토와 육수와 경금이 들어가 있는데 얘가 지금 갖고 있는 게 저 무토는 저 안에 들어가면 뭐가 돼요? 아니 무토가 이제 신금 위에 있으면 우리가 이제 인종을 해봐야 되는데 자 록왕세병 병지에 들어가 있어요. 이게 지금 편제죠. 간목 입장에서 이 무토가 편제에 들어가죠, 그죠? 자 편제는 병에 들어가 있고 임수는 얘한테 들어가면 임신이 되면 뭐가 돼요? 장생이 됩니다. 장생 자리에 있어요. 그러니까 임수는 얘가 편인이죠, 그죠? 편인은 뭐에 들어가 있냐면 지금 장생에 들어가 있어. 자, 그리고 경금은 여기 들어오면은 경금은 얘한테 지금 그 뭐예요? 관성이죠. 편관이잖아. 자, 편관은 지금 얘한테 뭐에 들어가 있다? 록에 들어가 있죠. 경신이 되면은 록 자리를 놓은 거예요, 그죠? 자, 이렇게 보면은 자, 돈에 있어서는 편재성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병에 들어가 있다는 건 돈을 벌기 위해서 저 병이라는 거는 역마예요. 자, 이 병을 낳았다는 거는 내 편재성이 병에 있다는 거는 돈을 벌기 위해서 내가 돌아다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병지를 낳았다는 자체가 역마사라고 똑같은 거예요. 12연성을 우리가 병이라는 공부를 다 하셨죠, 그죠? 자, 그 병에 해당되는 글자는 얘가 지금 역마를 놓은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얘한테 간목 입장에서 무토는 내한테는 돈입니다. 그죠? 자, 그럼 돈을 벌려면 이 아이는 어떻게 해야 된다? 돌아다니는 일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한 자리에 앉아서 일을 하는 게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해외나 뭐 그렇죠, 그렇죠. 해외하고 인연이 많은 거지. 외교나 뭐 외교는 아닌데 얘는 어차피 공무원 사주는 아니잖아요. 비즈니스 쪽으로. 비즈니스로 얘가 어떤 이런 이공계 쪽으로 나가서 해외에 나가서 내가 뭔가 그런 해외 어떤 기업에 들어가서 일을 하는 것도 되고 돌아다녀야 된다. 돈을 벌기 위해서는 병을 낳아버렸기 때문에 돌아다녀야 된다 이겁니다. 자, 그럼 임수는 나한테 뭐다? 편인이죠, 편인. 공부 자체가 얘는 장생을 낳기 때문에 공부는 장생을 낳았다는 게 뭡니까? 공부하고 인연은 되게 좋은 거예요. 장생이라는 게 우리가 아주 힘이 좋은 거잖아. 그래서 공부를 얘가 하려고 마음만 먹은다면은 공부는 잘 할 수 있는 아이인 거예요. 장생을 낳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는 또 어머니 자리도 되죠. 그렇죠. 내 어머니가 장생을 낳기 때문에 어머니가 힘이 파워가 좋아 안 좋아? 그렇죠. 엄청 좋은 거예요. 관계가 엄청 좋습니다. 관계가 좋죠. 관계도 좋고 어머니가 이렇게 끌고 간 어떤 가이드를 해주는 그 파워가 대단하신 엄마예요. 자, 그 다음에 경금이 들어오면 이 간목한테는 편관이 돼요, 그죠? 편관은 또 뭡니까? 편관도 나한테는 직장이 되죠. 자, 직장이 록에 있다는 건 뭐예요? 직장생활. 직장생활도 록을 낳기 때문에 얘는 아주 잘하는 거예요. 자, 이런 걸 쭉 이제 이 속에 신금이라는 글자 속에 이런 내용들이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러면 저 아이가 간목이 내 사업이 맞겠습니까? 어떤 조직에 들어가서 승승장구하는 게 낫겠어요? 조직 안에 들어가야죠. 그렇죠. 이 속에 지금 편인과 편관이 이미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죠? 우리가 일주론 공부를 할 때 저 일주 하나만 보고도 그 아이의 어떤 적성을 우리가 다 잡아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속에 지금 편인과 편관이 뭐로? 장생과 록을 낳았기 때문에 이 아이는 내가 마음만 먹으면 이 록을 글록을 낳기 때문에 내 직장에서는 잘 나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아니고 어디? 외국계야.
이게 신금이 전부 다 외국, 미국을 뜻하는 글자들이거든요. 그다음에 외국에 나가서 살면 어떻다 이 아이는 아주 좋은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설령 이제 그런 것도 되죠. 회사를 우리나라 회사를 기업에 들어갔는데 어떤 회사? 외국계 회사. 외국으로 자주 나가는 파견 많이 나가는 회사. 그런 회사하고 얘가 인연이 되게 많다. 그래서 처음부터 아예 그런 쪽으로 들어가 주면은 제 길을 잘 찾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공학도가 해외 사업을 하는 뭐 기술 영업 같은 뭐 그렇죠. 같은, 그렇죠. 기술직으로 들어가면 아주 괜찮은 거지. 그리고 얘는 지금 남들보다 잘 쓰는 독특한 기술도 있어요. 저 평간을 잘 쓰고 있고, 얘가 물론 이제 이게 나한테는 기신도 되지만은 그죠? 나한테는 아주 나를 힘들게 하잖아. 하지만 저 속에 내가 뭐 있어? 돈도 있고 여자도 있고 그 직장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 속에서 놀아야 되는 거야. 이 아이는 어쩔 수 없이. 하지만 직장 생활을 편하게 한다? 못한다? 편하게는 못해요. 왜? 이미 너무 평간을 많이 났기 때문에 그게 나한테 전부 다 뭐다? 스트레스예요. 그 일을 할 때 엄청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서 일을 하는 거야. 자, 근데 너무 이게 사람이 그 약간 그런 게 있어요. 편하게 일을 하는 사람하고요, 막 스트레스 속에 구조 속에서 내가 일을 하는 사람하고 결과론적으로 누가 더 좋은 걸 내놓을까요? 스트레스 받는 사람. 예. 압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있잖아요. 그 사람이 더 좋은 것들을 더 창의력의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더 좋은 걸 많이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얘는 그런 데는 아주 귀재다.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뭔가를 하나 창조해내는 약간 그런 기운도 있어. 자, 그리고 아까 우리 처음에 제가 그림을 그렸을 때 그 쓸쓸한 가을 산에 그 독산고목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자, 우리가 독산고목에서 느껴지는 느낌이 어떤 거냐 하면요. 연기. 독산고목이라는 거는 우리가 정말 우리가 산속을 많이 연상을 해보면은 우리 돛 닦을 때 어디 들어가요? 산에 들어가는데 일반 사람들이 막 드나드는 그런 야산에 들어가요. 깊은 산중에 들어가요. 깊은 산중에 들어가잖아요. 뭐냐 하면은 이렇게 관살이 많고 얘처럼 이런 구조로 지금 첩첩 산중에 놓여 있는 애들은 이 영기, 사람의 영, 고도의 정신세계 이게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어요. 그걸 좀 타고났어 얘는. 괴테가 그런 말을 했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철학의 가장 큰 시발점은 뭐다? 깊은 산중에 홀로 있을 때, 고독할 때 정말 철학적인 정신세계가 확 문이 열리고 또 이런 데 들어가 있을 때 사람의 어떤 영이 확 열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얘는 남들한테 없는 하나 감이 더 있어요. 이게 일명 여자들한테는 이제 촉이라고 하고 육감이라고도 하는데 남자이지만 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어떤 스트레스성의 어떤 구조 속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뭐가 나오냐면은 아까 제가 얘기한 창의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런 애들은 뭔가를 개발해낼 때 뭐 로봇을 만들어낸다든가 뭐 우리가 좀 이공계에서 우리가 맨날 연구하고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들에서 얘가 압도적으로 남들보다 뛰어나요. 얘는 수학을 해도 일반적으로 안 풀어요. 그렇죠. 선생님이 깜짝깜짝 놀래요. 그치. 그러니까 수학 푸는 방식을 이렇게 풀어놓으면 선생님이 너 어떻게 이걸 풀었냐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남들보다 뭐다? 굉장히 독특해요. 이런 머리는 좋게 말하면 약간 천재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머리로 푸는 게 아니라 얘는 다른 방법으로 풀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가르쳐줘서 하냐? 그게 아니야. 자기 스스로 터득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렇게 관살이 많은 사람들은요, 저 갑신일주는 특히 그렇습니다. 내가 저 관살을 낳기 때문에 참을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엄청 참아요. 그러니까 정말 지긋지긋할 정도로 참아내는 인내력? 이게 어마어마한 아이들이에요. 이 갑신일주가 그렇습니다. 근데 얘는 지금 옆에 모두 있어요. 경신이 같이 붙어버려갖고 인내력 하나는 짱인 거야.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참고 또 참아요.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이 아이가 한번 내가 뭔가를 풀어낼 때 내가 뭔가 이걸 꼭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 순간이 딱 오잖아요. 남들하고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풀어내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이 너는 많이 참았으니까
선물을 주는 약간 그런 개념. 그래서 얘가 인생을 살면서 잘 참고 견디면 마지막에 가서 뭔가 내가 큰 걸 얻어낼 때, 그죠? 그런 어떤 상황이 됐을 때 어떤 일반 사람들보다는 정신세계가 한 단계 높아요. 그래서 어떻다 결과론적으로 뭔가 일반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것보다는 훨씬 더 큰 걸 얻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럼 제가 좋은 말만 했는데 나쁜 점도 있겠죠. 이렇게 갑신일주 밑에 금을 낳으면 관사를 낳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욱하는 성격도 있어요. 한 번씩 욱할 텐데. 내가 분노 조절이 좀 안 돼요. 한 번씩. 그 ADHD라고 얘기하기 전까지는 분노 조절 장애라고 우리는 불렀었어요. 그렇지. 예. 예. 저게 우리가 대표적으로 밑에 절지를 깐 일주들이 갑신이 있고요. 어류가 있고 뭐 경인도 그렇고 신묘도 그렇고 이런 일주들은요 전부 다 절지를 안 하는 글자들이에요. 절이라는 게 뭡니까? 끊어져 버려졌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우리가 절이라는 얘기를 쓸 때는 끊어졌단 말이에요. 끊어진 상태에서 얘는 지금 간목이 살아나는, 물론 절처공생의 기운을 갖고도 있지만 왜 이 속에 임수가 있기 때문에 수생목으로 얘가 잘 빨아주기도 잘 올려주기도 하지만, 그래서 죽은 듯 하나 살아있는 약간 그런 끈기와 집념은 있어. 하지만 이 절지의 특성이 뭐냐면요, 아주 좀 매서운 부분들이 있어. 남자들 같으면 어떻다? 주먹도 잘 써요. 그러니까 내 분노를 못 참아갖고 어떻게? 여기 만약에 식이라는 구조, 그러니까 식상이라는 구조가 하나 들어가 있으면 좀 덜해요. 얘가 지금 식상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병정화가 나한테 식상이죠. 자, 이 병정화라는 글자가 얘가 들어와 있으면은 내가 내 마음을 표현해내고 내 감성을 이렇게 표출해내는 거를 잘하죠. 그러면 조금 말로 풀어내요. 근데 얘가 지금 식상이 없는 아이들은 어떻게 한다? 말이 안 되니까 뭐부터 나간다? 주먹부터 나가요. 그래서 저게 편관이라는, 이게 밑에 편관을 낳는 아이들이, 남자들이 저 병정화 식상이 없을 때는 뭘로 간다? 잘못하면 폭군으로 또 가요. 난폭합니다. 그래서 남자아이들이 이 아이한테 만약에 엄마가 교육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말하는 법을 가르쳐야 돼요. 내 마음을 표현해내는 방법을. 왜냐하면 얘가 지금 식상이 없기 때문에 자기 말을 못해. 어버버버 하다 그냥 주먹부터 나간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이 생길 때마다 엄마가 어릴 때부터, 이제 지금은 조금 늦은 감은 있는데 지금이라도 가르쳐야 돼요. 그 얘기를 하다가 그래 내가 다 잘못했어. 이런 식으로 내가 다 잘못했어. 뭐 다 내 책임이야. 그러고 말 안 하려고 그래. 그렇지. 네. 말을 자기도 하고 싶은데 사람이 식상이 없잖아요. 말을 못 해요. 얘 마음은 오죽 답답하겠어. 뭔가 자기도 이렇게 그건 아니야라고 엄마한테 말하고 아빠한테 그건 아니라고 변명을 해야 되는데 변명이 돼 안 돼. 할 수가 없어. 이런 아이들은 식상이 없어서 그래. 그러니까 식상 없는 아이들도 굉장히 사실 좀 안타까워. 그래서 그거를 미리 부모가 안다면 어떻게? 그 아이가 할 말을 엄마가 대변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 네가 이래서 이렇게 됐니? 아, 그러면 이런 상황이니까 네가 되게 마음이 아팠겠다. 그 말을 엄마한테 하고 싶은 거니? 이렇게 엄마가 중간자적인 입장에서 얘기도 해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식상 없는 무식상 아이들이요, 우리가 대화를 해보면은 되게 답답해. 자기 마음을 표현을 안 하니까. 안 하는. 알아주기만 바라고. 그렇죠. 알아주기만 바라겠죠. 왜냐면 이렇게 없는 구조들은 상대방에서 내 마음을 알아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데, 우리가 세상살이가 그래야 안 그래요? 그렇죠. 나도 내 마음을 모르는데 상대방 마음을 어떻게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애들이 잘못 가면 어떻게 된다? 주먹 쓰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만약 교육이 안 되고 인성 교육이 안 된다 그러면 이런 아이들이 소년원에 골백번통 들어갔다 나왔다 해야 돼요. 근데 자, 여기서 그러면 어쨌거나 현재까지는 큰 문제는 없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얘가 이제 가는 과정을 쭉 한번 보자. 그냥 학과는 정해져 있고 그런 쪽으로 가서 대학을 가서 그런 공부를 하면 참 좋고, 일단 외국계로 내가 외국에 나가서 일할 수 있는 방향을 잘 가이드를 해주면 좋다. 그런 회사로 들어가서 결국은 또 이 사주 속에 우리가 관인비가 있거나 관을 잘 쓰거나 인성을 잘 쓰거나 비결을 잘 쓴다. 이런 사람들은 결국 어디 들어간다? 직장으로 가는 명이에요. 직장명이란 말입니다. 근데 여기 만약에 재를 잘 쓰는 구조가 돼 있고 식상을 잘 쓴다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사업으로 와야 돼요. 근데 얘는 이미 사업 구조는 아니다. 자, 하지만 이 간목을 낳기 때문에 내가 남의 말을 잘 들을까 안 들을까요? 안 들어요. 잘 안 들어요. 모르겠어요. 세요. 네. 내가 간목일간하고 똑같은 목을 놔도 을목하고 간목은 달라. 을목들은 아주 사교적이고 생활을 잘해요, 조직을. 근데 이 간목 아이들은 어떻다? 내가 대장이라는 간목을 내가 띄고 나갔잖아 벌써. 그 남의 말 잘 안 듣습니다. 갑이 결국 호랑이잖아. 밑으로 내리면 인이라는 호랑이잖아요. 내가 동물이 왕인데 내가 가장 첫 번째로 나왔는데 남의 말을 들어 안 들어요. 그래서 조직을 들어가더라도 이런 아이는 그래서 아까 제가 꼭 라이센스가 있어야 된다. 우리가 라이센스가 있는 아이들은 조직에서 무시해요, 안 무시해요? 안 무시합니다. 그래서 꼭 라이센스를 따게 해줘라. 어떤 쪽이든 괜찮습니다. 저는 약사 되고 싶어 하더라고요. 네? 약사. 약사 사주는 아닌데 이공계로 가는 게 훨씬 낫습니다. 예, 저는 어쨌거나 이런 것들을 좀 만져야 돼요. 기계를 만지고 세부치를 좀 만지고 이런 쪽으로 가면 참 좋고, 자, 그런 쪽으로 가서 라이센스가 있으면 참 좋겠다. 그리고 조직 생활을 하더라도 라이센스가 없으면 무조건 조직에 들어가서 내가 상명 하달로 받고 내가 조직 체계를 맞춰 살아야 되는데 그건 된다 안 된다? 잘 안 되는 구조예요. 그래서 조직을 들어가더라도 얘가 존재감이 따로 이렇게 어떤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자리, 그런 쪽으로 들어가면 아주 잘할 수 있는 명이다. 자, 그러면 돈은 따라 들어오겠죠, 그죠? 자, 아까 돈은 아까 제가 편제는 뭐에 들어가 있었어요? 병지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돌아다니는 쪽이다, 그죠? 돈을 벌기 위해서는 어디로 돌아다닌다? 외국으로? 뭐 타고 비행기 타고 맨날 돌아다니는 팔자다. 그래서 그게 이 아이의 어떤 살아가는 전반적인 좀 모습입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심리 구조가 늘 좀 외롭다. 그건 타고나 있죠.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이 병정화가 없기 때문에 더 외로운 거죠. 그래서 항상 어떻게 해줘야 되겠습니까? 대화를 많이 해야 되고, 그죠? 좋은 친구를 꼭 하나 정도는 붙여줘야 되겠고, 엄마 아빠가 어릴 때부터 좋은 친구를 하나 붙여줘야 돼, 이런 아이들. 일부러라도. 내가 내 입으로는 잘 안 되기 때문에. 그 친구가 을목이에요. 그래요? 딱 붙어갖고 둘이 잘 을목이면 좋지. 여기 간목을 좋아하니까 또. 그래서 이제 이런 아이들은 형제지간에 만약 우애가 좋으면 내 형제가 또 아주 친한 친구 역할을 해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가 이런 아이들은 일부러라도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얘가 이제 밖에 나와서는 또 뭘 봐드리면 좋을까요? 그 19세 때 이제 대입을 보잖아요. 이때. 예. 네. 임술이 보면은 진술충이 오고 이제 임수가 이제 인성인데 천간에서 인성인데 어떤 효과가 나는지 잘 모르겠네요. 자, 이 임수가 뜬 거는 저 아이 입장에서 간목이 지금 비를 맞고 있는 격이잖아요. 근데 이 임술만 딱 떼서 본다면 이 임술 대운이 힘이 있어요, 없어요? 이 임수가 술토로 깔고 왔기 때문에 저 임수가 큰 비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조금 나빠 보이는 건 하지만 편인이 들어오면 일단 우리가 편인 도식이죠. 제일 먼저 이 편인이 들어올 때는 뭘 깹니까? 식을 깨요. 식은 뭐예요, 애들한테? 건강이에요. 건강적인 면이 조금 안 좋아질 수도 있겠다. 그런 느낌이 들고, 자, 밑에 술토가 왔을 때는 어떤 느낌이냐? 이 술토는 이 아이한테 지금 어떤 느낌입니까? 공부가 잘 안 되겠네. 아니야. 얘는 지금 이게 밑에가 전부 다 뭐 신자진 물이잖아. 이 술은 좋지. 진술충 때문에. 아니야. 이때 진은 진술충도 하지만 얘는 지금 뭘 하고 있어 이미? 수로 돌아가 버렸어요. 수로 돌아가 버렸기 때문에 신자 진수 국으로 제가 만들어졌다 그랬잖아요 이미. 자, 여기 만약에 신이 아니고 뭐 다른 오자가 이런 글자가 있었으면 저거는 진토의 개념이 큰 거예요. 국을 잃었을 때는 진술충이 아는 걸로 보는 거예요. 그렇죠. 술이 들어와도 그 진술충이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얘는 지금 이미 신자지 수국을 만들어 물창고가 되어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건 진토가 아니라 그냥 수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자, 저 물이 전부 다 깔려 있는 상황에서 이 술토가 왔다는 건 뭐예요? 좋은 거죠. 술토가 어떻게 잡아주잖아. 좀 빼주니까. 그 제방을 만들어 쌓아주는 느낌이죠, 그죠? 술토는 건토죠.
우리가 대표적인 건토잖아, 이 술토는. 그죠? 자, 이 건토가 와서 이 물을 잡아주는 약간 역할을 하죠. 그럼 얘의 어떤 정신세계를 어떻다? 이 물 위에 떠있는 나무처럼 지금 늘 울렁울렁하는 울렁증을 갖고 있는 아이잖아요. 자, 저런 울렁증을 갖고 있는 아이가 저 물을 잡아주면 어떻게 돼요? 뿌리를 잘 내릴 수 있잖아요. 습기를 빼준다 말이죠. 그쵸. 저 습을 다 빼주잖아. 우리가 이 물기 많을 때는요, 술토만큼 좋은 게 없어요. 미토하고. 그쵸. 미토하고. 근데 규모적으로 봤을 때 미토가 커요, 술토가 커요. 술토가 훨씬 큽니다. 그러니까 요 시점에서는 애가 정신적으로 많이 좋아질 겁니다. 오히려. 뭐 저희 상향 지원 좀 해도 상관이 없을까요? 그거 이제 세혼까지 봐야 돼요. 세혼이 언제죠? 그러면 17, 18, 19가 진사, 병원년이네. 예. 아, 병원년 너무 좋지. 네, 화가 들어오네. 병원년이면 너무 좋지. 예. 술대운에서 지금 병오가 들어왔죠. 고3이면 병오 세운이잖아. 고2 때까지가 힘들고 고3 때부터 쫙 풀리네. 올해만 갑진년. 올해가 갑진년에 진이 또 들어오잖아. 이게 진이 들어온 게 얘한테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죠? 진은 어떤 글자인데 가장 좋다 그랬어요? 불이 많은 사람들한테는 진토가 참 좋은 글자입니다. 불이 많을 때는 용을 타는 거고 물이 많을 때는 인목을 타거나 또 술토로 막아주거나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올해 갑진년의 운에서는 제가 좀 안 좋지. 내년에 을사년이니까 또 을사년은 또 사화가 들어오니까. 사화가 들어오면 어떻게 했어요? 어쨌거나 저쨌거나 얘가 불을 보는 거잖아. 그죠? 불을 보니까 얘가 어떤 그 식상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표현을 하지. 저렇게 말 없는 애도 저런 식상운이 오잖아요. 그러면 말을 또 합니다. 그러면 소통은 좀 더 잘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을사년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 물론 사신형도 해. 사신형을 하는 기운은 좀 있긴 하는데 사신합수도 되죠. 그래서 이 뱀은 항상 제가 말하죠. 이 뱀사자는 요리 갔다 저리 갔다 막 이게 붙는 데 따라서 글자가 이렇게도 변하고 저렇게도 변한다 그랬잖아요. 아주 변형성이 많은 글자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신합수도 하지만 물을 만들어내기도 하지만 사화 자체가 불인 것도 맞죠.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본다면은 아직 을사년까지는 뭐 애들한테는 학업적인 게 가장 큰 거니까 그죠? 성적이 아주 좋다고는 말을 못해. 왜? 합수를 하기 때문에. 사신 합수를 하기 때문에. 고3 가면 이제 좀 더 자기보다 성적이 더. 그러니까 내년에 고1 때는 을사년이라서 올해가 고1입니다. 올해가 고1이에요? 예. 아, 17살면 고1인가요? 예. 아, 그럼 고2 때까지 고1보다는 고2가 낫고 고2보다는 뭐가 낫다? 고3이 나은 거지. 고3 때는 아주 완전 상향 지원할 수 있지. 왜냐하면 병호 다음에 또 정미잖아요. 얘가 설령 안 돼도 그거 재수를 해도 정미년도 좋은 거예요. 이 미토고기 때문에 저 물을 다 잡아주잖아. 불이 와서 말려줘도 되고 흙이 와서 그거를 물기를 잡아줘도 되는 거예요. 대학에 들어가서도 대학 1학년 생활을 잘한다는 소리네요. 병호 정미 그 다음에 뭘로 무신으로 가죠. 이때 나쁘지 않죠. 일단 무토가 또 와주니까 그죠? 잡아주니까. 그러니까 얘는 가장 힘든 운이 언제겠습니까? 올해하고 내년. 아니 지지로 뭐가 왔을 때. 자년하고요 진년이에요. 얘가 지금 쥐띠잖아. 같은 쥐띠해가 오면 어떻게 돼요? 이 삼합을 이루는 가장 왕제가 뭡니까? 신자진 중에서 이 중간에 있는 왕지가 들어올 때 있죠. 경자년이 그래서 얘가 좀 힘들었을 겁니다. 그렇죠. 경자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경자년 얘가 어땠는지. 경자년이 3년 전인가요? 자, 20년 한 4, 5년 전에. 예. 이때가 그 친구가 없어가지고 친구가 이제 그 어떤 그 이제 그 일진들 막 하고 같이 어울리도록 하던 막 그런 시기였었어요. 네. 얘가 방황할 수밖에 자가 들어오잖아요. 여기 완전 물천지가 되어버렸잖아요. 얘가 마음을 어떻게 잡아요? 저 간목이 뿌리째 뽑혀 부목돼 버리지. 부목된다는 의미가 간목이 부목된다는 건 뭡니까? 이 정신세계가 날라버린 거야. 나가버린 거예요. 을목도 그렇고 간목도 그렇고 물이 많은 걸 제일 싫어하거든요. 사실은 얘는 지금 금이 많은 것도 싫어하는 거지만 얘가 지금 금이 나중에 다 뭘로 갔어요? 물로 다 변해버렸죠.
그럼 결국은 얘가 수단 목표도 되는 겁니다. 물이 많아서 나무가 어떻다? 떠버린 거예요. 근데 엄마의 사랑이 지나치다고 봐도 되는 건가요? 그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되죠. 이게 전부 다 인성이죠. 엄마의 사랑이 너무 강해갖고 이 감목이 떠버렸죠. 제가 저번에도 말했잖아요. 모자멸자. 엄마의 사랑이 너무 지나쳐서 애를 망치는 경우입니다. 어머니 전부 이게 어머니 파워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얘는 저 감목 입장에서는 저 어머니가 좋겠으나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저 아이 엄마는요 무조건 좀 떨쳐놔야 돼. 내가 끼고 있으면 안 돼. 좀 외국으로 보내든 마마보이 형식도 되는 거고. 그렇죠. 예. 모자멸자가 전형적인 마마보이 되니까. 그 전형적인 이 수국이 너무 강해버렸기 때문에 그죠? 저게 전부 다 엄마의 영양 파워였기 때문에 엄마가 저 때는 비껴나 있어줘야 되고 떨어져 있어야 근데 됩니다. 엄마의 대우를 보면 다 식상이에요. 대우 자체가. 그래서 자식 사랑한테 밀어주는 그런 원리더라고요. 네. 그걸 알면 알수록 더 잘해야지. 그러니까 이렇게 정도 되면은 이 어머니가 보시고요. 아 우리 아이는 어떻다? 내가 밀착 마크를 하면 된다 안 된다. 밀착 마크를 하면 할수록 얘가 어떻게 돼요? 정신 이상이 되잖아. 물이 자꾸 또 들어오면 저 부목이 돼버리는데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엄마가 애를 버릴 수도 있다는 생각은 좀 들어요. 그래서 엄마가 잘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고 그 옆에 이 아빠 자리는 어때요? 무토의 느낌이 있다 보니까 아빠와의 관계는 그래도 나쁘지가 않겠죠. 저 무토가 혼자 물 막아준다고 지금 혼자 바둥바둥하는 모습이잖아. 하지만 이 많은 물을 이 무토 혼자서 막기는 참 쉽지 않은 구조죠, 그죠? 그러니까 나중에 크면 클수록 저 아이는 아빠는 좋아할 거예요. 저 무진이 내 아버지의 모습도 되잖아. 든든하게 뒤에서 제방 역할을 해주고 있는 모습도 되죠. 그런 모습도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하고 관계는 나쁘지 않은데 어머니는 사랑이 너무 지나쳐서 나를 망치게 하고 있는 느낌이다. 그죠? 하지만 이 대운에 들어와서는 어쨌거나 이 술토가 들어올 때는 이 아이는 어쨌거나 정신적으로는 딱 잡아주는 역할을 하죠. 그 29 대운 보면 또 해수가 또 들어오네요. 자, 이때 해수가 들어오는 거는 이 무토가 개수를 잘 잡아주죠. 예. 자, 그리고 이 해수는 해 중에 뭐가 있어요? 감목. 간목이 있죠. 그래서 저 해수는 자수하고 좀 달라. 자수가 들어왔을 때는 신자진 아까 제가 뭐라 해서 왕지가 들어와 버리면 이 사막이 막 전부 물천지로 다 변해버리지만 자, 이 해는 좀 덜해요. 왜? 해 중에 간목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해 중에 간목이 어떻게 내보면 나한테는 어떻게 뿌리 역할도 근의 역할도 해주기 때문에 그죠? 네. 그리고 이 개수는 위에 무토가 잡아주기 때문에 무게합으로 잡아주기 때문에 어떻다? 요때는 조금 그래도 낫지. 근데 이때가 안 좋네. 내가 그래 자가 오면 얘는 온 천지가 물천지가 돼버리고 어떻게 떠나려 가버리겠죠. 자, 저 때는 무조건 얘는 뭐 해야 되나? 외국으로 나가라. 한 곳에 정착돼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물이 막 범람하면 이 나무가 어떻게 떠내려 가잖아. 옮겨가는 모습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한국에 있을 수도 없을 뿐더러 현재 자기가 어디에 있든 간에 그 자리를 떠나게 돼 있죠. 약간 그런 모습도 보여주고 그래서 이때는 그나마 그래도 성인이 되기 때문에 좀 낫겠죠. 을축도 나쁘지 않네요. 금고니까 축대운이 금고니까. 축은 나쁘지 않죠. 예. 얼른 보면 저 축토가 나빠 보이는데 왜 축이 좋을까? 금고. 맞아요. 자, 금의 고잖아요, 얘가 그죠? 금의 고장이 오면 얘가 금들 어떻게 전부 여기다가 묻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축대운에는 내가 여태까지 스트레스 받았던 구조에서 어떻게 된다? 확 벗어나는 거겠지. 병인도 여기서부터는 너무 좋아. 너무 좋네요. 네. 물 다 빨아주네. 네, 여기서부터는 병정하게 일단 떠버렸잖아, 그죠? 여기는 이제 볼 게 없어, 얘는. 볼 게 없고, 축대운에도 이게 축토라는, 습토라는 기운만 보면 나빠 보이지만, 얘가 지금 가장 기신으로 쓰는 글자들 어떻게 다 집어넣고 있기 때문에 이때도 괜찮아요. 그럼 3구 갑자대운만 안 좋고 그렇죠. 다 괜찮아요. 요 자대운만 좀 위험스럽고, 근데 이때도 이제 성인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안 돼.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아이들의 모습에 했을 때는 굉장히 사실 위험한 거예요. 병원에 가서 약도 좀 먹어야 되고 이 정도가 되면은 정신세계를 잘 관리를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39이면 다 큰 성인인데 뭐 그죠?
이때는 제가 봤을 때 이 간목이 들어오기 때문에 얘가 자기 끌하려고 할 수도 있어. 뭐 자기 기술 갖고 자기 사무실 차릴 수도 있는 문제고, 그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도 되죠. 얘가 계속 직장만 다니는 구조는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도 되는 거예요. 말년에 뭐를 봤습니까, 얘가? 무진을 봤잖아요. 저게 다 뭐예요, 얘한테는? 십성으로 본다면. 쟤도 되잖아요. 그럼 이 쟤를 먹고 싶어서 얘가 나중에 직가한다는 얘기도 할 수 있겠죠. 그렇죠. 네. 하지만 그 전에까지는 뭔다? 내 라이센스나 자격증을 갖고 얘는 전문직을 갖고 기술을 갖고 가야 되는 구조. 그래서 조직 생활을 해야 되는 구조로 가지만 이때 갑이 뜨는 이 대운에서는 이 무진을 먹기 위해서 어떻다? 내가 내 그 생활을 독립할 수도 있다. 그렇다고 뭐 어떤 회사를 차리거나 이런 문제, 그런 어떤 경영의 느낌은 아닙니다. 얘는 이 사주는 경영은 안 돼요. 왜 안 될까? 병화가 없기 때문에 안 돼. 이 나무를 키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무 키우는 사주가 됐을 때 내 어떤 직원들을 키우고 막 그 식솔들을 키우고 큰 회사를 경영하고 하는데 간목일간들은 원래 경영자도 많아요. 큰 회사 대표님들 많습니다. 근데 병화가 없기 때문에 그게 구조가 좀 쉽지 않아요. 오후대운에 화대운이 들어오니까 그때는 경자가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한 해 갖고는 안 되지. 대운이잖아요. 69까지 69대운 59대운 69대운. 아, 여기는 되지. 여기는 되지. 여기는 내가 이제 회사를 키워서 뭔가를 해봐도 되는데 이 구조가 저 갑신일주가요. 하나 또 이제 알아야 될 게 공망이 뭐예요? 한번 찾아보세요. 공망이 수레가 공망입니다. 예. 일은 오금이고 갑신일주를 우리가 보면은 갑신이 여기잖아요. 제가 그 공망 찾는 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갑신이면 신자리가 여기잖아요. 그죠? 여기 원숭이 여기입니다. 그죠? 여기 갑을 넣고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아, 수레가 아니네. 오미입니다. 오미. 이제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끝나고 난 다음 두 개. 그러면 이게 오하고 미가 얘한테는 공망인 거예요. 자, 오미가 공망이 있는 사람들은요, 얘한테는 지금 간목 입장에서는 오가 뭐예요? 식성으로? 식상이죠. 식상하고 미는 뭐예요? 목구? 토니까? 재죠. 식재가 얘는 공망이죠. 자, 식재가 공망인 사람이 사업이 될까 안 될까? 안 되죠. 안 돼. 얘는 어떤 회사를 차리면은, 자, 이게 얘한테는 상관이 되는 거고 얘는 정제가 되는 거죠. 회사 사장님이 밑에 저기 직원들 상관은 내 밑에 직원도 되죠. 내 식솔이도 되고, 그죠? 내가 키우는 사람들이잖아. 저 상관이 공망 맞아버렸어. 그러면 밑에 직원들이 일을 못해. 그 밑에 부하들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경영자 입장에서는 밑에 사람들이 일을 다 해줘야 되는데 밑에 사람들이 맨날 사고나 치고 그거 하면은 경영이 되겠어 안 되겠어요? 그럼 5구대운이나 6구대운에서도 좀 그건 아니네요. 그러니까. 자, 그래서 이때도 내가 어떤 경영자적인 마인드로 가면 안 되고 사장이 내가 어떤 라이센스를 갖고 내가 그 어떤 기술을 갖고 있으면서 사람들을 키우는 거는 괜찮아요. 교육자적인 입장, 명예를 약간 그런 거지. 내가 일식집을 차리고 싶은데 사장이 일식집 그 라이센스를 갖고 그 셰프였던 일식 자격증을 갖고 하는 사람이랑 그냥 돈만 있어갖고 내가 차리면 누가 더 잘해요? 그런 의미야. 라이센스를 갖고 그 셰프가 된 상태에서 내가 경영을 같이 하는 거랑 내가 그 기술 없이 사람들만 부리는 어떤 사장님만 된다 그러면 돼 안 돼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자기 라이센스를 갖고 움직여야 된다고. 이때 가도 이제 이때는 병정화가 있기 때문에 사람을 키울 수가 있죠. 근데 키울 수는 있는데 내가 라이센스가 없어. 내가 기술이 없어. 그러면 왜? 공만 맞았기 때문에 뭐다? 직원들을 못 따라와요. 그래서 항상 나는 뭘 갖고 있어야 된다? 무조건 자격증을 갖고 있어야 돼요. 저 사람, 저 아이는. 그럼 이때 가서도 밑에 사람도 잘 키울 수가 있다. 그런 의미지. 배우자는 어떻습니까? 자, 여기 정제가 지금 뭐 맞았어 지금? 공만 맞았죠. 네. 자, 정제가 공만 맞았다는 건 배우자 인연이 없다. 좀 약해. 약하다.
그리고 아까 제가 이 밑에 암장돼 있는 제가 뭐를 낳았었어요. 병을 낳았죠. 병지에 있었잖아. 제가 병에 있다는 거는 뭐예요? 말 그대로 제 느낌이 얘는 그러니까 명예를 보고 가야 되는 아이지 돈을 보고 가는 아이는 아니다. 그리고 내 부인 자리가 병에 있다는 건 뭐다? 실질적으로 그 와이프가 좀 아플 수도 있고 와이프가 자기 기능을 잘 못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겠죠. 그죠? 어쨌거나 부인하고는 공망이 돼버렸잖아. 자, 이걸 공망을 봐도 그렇고 여기서 봐도 지금 어때요? 제가 많아. 자, 물론 이 십성으로 보면 얘네들이 다 죄예요. 그죠? 땅이라는 글자가 나한테 죄도 됩니다. 근데 얘가 언제 장가를 가느냐에 따라서 얘가 될 수도 있고 얘가 될 수도 있고 얘가 될 수도 있어요. 어떤 여자를 만나는 게 가장 좋겠어요? 마지막. 그렇죠. 그나마 물론 이 죄도 재생관을 하기 때문에 좋은 죄는 아니야. 왜 나의 어떤 근심을 더 보태는 격이잖아. 관이 너무 많을 때 우리가 재생관을 또 해버리니까 그죠? 근데 얘네들보다는 낫지. 최악은 누구야? 경신 여자야. 이승기 작곡이네. 그렇죠. 저 경신 여자를 만나버리면은 이 아이의 모습이 어떨 거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여기만 딱 놓고 본다면은 내가 경신 와이프를 만나면 어떻게 돼요? 다 금이네 세 개가. 금바닥에서 얘가 놀아야 되겠죠. 미쳐 죽겠죠. 이럴 때 장가 가면 돼, 안 돼요? 절대 안 돼. 그러니까 30 전에는 절대 가면 안 되는 거예요. 30 전에 가면 이 경신 여자를 만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자, 그런데 이쪽으로 갈수록 저 무진 여자를 만나러 한 35 정도에 간다. 그러면 그나마 좀 낫지. 이 간목이 진토에다 뿌리를 내릴 수도 있죠. 그러니까 간목 입장에서는 이게 또 내 의지처도 되니까 그죠? 부인이 나한테 의지가 될 수도 있고 그죠? 무진 자체가 또 간예지동을 나서 아주 튼튼한 여자잖아요. 무진 백호니까 또 어떻겠습니까? 여자가 백호 기운도 있는 데다가 기도 있는 데다가 자기가 하는 일이 있다면 약간 전문직에 있는 여자일 수도 있어요. 무진 백호는 거의 다 전문 직종들입니다. 일반 직종은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3구 대운인 갑자 대운 전에 하는 게 낫겠네. 29 대운에서 39 대운 전 사이. 이건 대운 보고 하는 게 아니고요. 세운을 세운 보세요. 보고. 아까처럼 병어 정미 이런 운이 온다거나 얘 이제 수기를 막아주는 이제 무토나 술토가 온다거나 그죠? 그럴 때 하는 게 보통 우리가 결혼을 언제 합니까? 용신운에 하죠. 내 용신이 뜰 때 대부분이 자기 용신운에 합니다. 결혼하는 걸 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자기 용신이 그거였었어요. 그래서 이 대운을 보지 마시고요. 이때는 그죠? 대운 속에는 어차피 우리가 10년을 다 또 쪼개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세운을 보셔야 돼요. 근데 절대로 32살 전에 가면 안 돼. 저 경신을 만나버리면 최악이 됩니다. 이게 신고초살도 되죠. 내가 신음할 일이 생기는 거예요. 저 여자 만나버리라고. 말라 비틀어 죽는 모습이잖아. 자, 또 궁금하신 거. 근데 어머니는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세요? 교사입니다. 교사예요? 제가 봤을 때는 이 경신이 어머니의 모습이거든. 엄마의 모습이 경신이고 여기는 무자가 아버지의 모습이죠. 무곡토니까 어쨌든 이 무토를 내 아버지로 봐주면 되고. 자, 근데 이 경신이 나한테는 이 신중에 있는 임수가 나한테는 엄마예요. 저 경신 엄마니까 저 간목을 가만두겠어? 엄마가 엄청 그 밀착막하시죠. 그러니까 이게 벌써 보이잖아. 이게 경신이 엄마라니까 여기는. 예, 간여지동을 나서는 저 어머니가 자리가 얼마나 튼튼합니까? 씨알이 안 맺히는 경신은요. 이게 뭐 남자가 경신일 줄 오면 제가 맨날 말하지만 사업가로서는 최고. 박정희 대통령 이런 분들 전부 다 경신일 주거든. 얼마나 세. 근데 여자분이 경신을 딱 났다 그러면은 아우 그 남편은 죽음이죠. 죽음이에요. 잘못하면 매 맞고 살아요. 아니 진짜 실제로 그래요. 경신일주 자체가 경신일주가 있잖아요. 진짜 이런 여자는 남편 잘못하면 돼. 왜냐하면 저 몸이 되게 좋거든요. 경신일주 자체가 이 뼈가 통뼈예요, 통뼈. 그래서 저런 여자가 만약 운동을 좀 했다. 남편 잡고도 남아요.
근데 여기는 지금 구조가 엄마가 내가 보니까 경신의 구조예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이 과목을 엄청 힘들게 하는구나. 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이 아빠가 둘 사이를 어떻게 좀 떨쳐놔야 돼요. 엄마하고 좀 떨어져 살게 해야 돼요. 그래야 제가 숨을 쉽니다. 엄마 그늘에서 좀 벗어나야 돼요. 어디로 가면 좋겠어요? 미국으로. 근데 얘도 미국보다는 사실은 그 약간 인연은 따뜻한 나라로 가는 게 더 좋죠. 얘가 지금 이렇게 냉섭하고 차가우니까 어느 나라로 가면 좋겠습니까? 따뜻한 나라. 따뜻한 나라. 무토의 나라가 어디예요? 중국이에요. 중국으로 가도 좋고, 그죠? 호주는 온대성이니까 거기도 나쁘지 않아요. 근데 중국이나 적도 부근 이런 부근으로 가면 따뜻한 나라로 가면 저 아이가 어때요? 좀 말도 하고 왜 화해 나라로 가면 얘가 없는 식상이 생기는 거잖아. 그러니까 따뜻한 나라로 가면 어떻다? 말도 하고 애가 좀 달라지지. 그렇게 해서 이 엄마하고 좀 떨쳐놔야 돼요. 그래도 이렇게 여기서부터는 어쨌거나 그죠? 인생의 한 반년은 그래도 아주 잘 나가죠. 그래서 이 아이는 요런 관살, 귀살의 어떤 특징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제 ADHD 기능이 더 악화되지 않게 잘해서 그죠? 요 18살 때까지만 지금 거의 다 왔어요. 한 1, 2년 정도만 잘 올해까지 관리를 잘 해주시면 괜찮을 겁니다. 꼭 라이선스 따게 해주세요. 여기까지 할게요.